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뇌졸중들이 뇌졸중이 일반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생겼었죠. 이제 지금 방실이라든지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식사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호전이 됐고요. 그 다음 유명한 안재욱 씨도 뇌출혈이 생겼다가 지금 다시 드라마 복귀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 사람도 뇌졸중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졸중은 누구나한테 다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뇌졸중 어떤 약 먹으면 안 생긴다라든지 뇌졸중 무슨 치료 받으면 다 좋아진다라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명한 이제 일본 수상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 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치료, 혈관 청소해주는 치료니 무슨 치료해준다고 다 좋아진다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러졌겠습니까? 돌아가시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 외래 왔을 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권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해가지고 사실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제대로 치료받고 또한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뇌졸중 환자도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불필요한 치료에 돈과 그 다음에 마음을 쏟고 희생하지 마시고, 저희들 이제 병원에서 안내해 주신 대로 좀 불편함이 남아있더라도 거기 맞춰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병원 명의 촬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겪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응급실로 오시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진단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병원 명의에서 아주 작은 뇌경색이 와 있어요. 그 원인이 경동맥 협착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오늘 시술할 내용은 경동맥이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넓혀드리고 그 자리에 스텐트 삽입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막힌 부위가 이 부위가. 다행히 뇌경색은 회복되었지만 경동맥이 막혀있어 뇌경색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경동맥 협착을 치료하는 방법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스텐트 시술이 있다. 수술과 시술 후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것으로 치료 효과는 같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아 전신 마취에 어려움이 있거나 막힌 경동맥 부위가 수술로는 어려운 위치일 때, 또는 수술 자국이 남는 것을 꺼릴 때에는 수술이 아닌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진다. 막힌 혈관으로 풍선을 넣는 과정이 이어졌다. 철사 같은 거를 먼저 넣고 풍선을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황은용 환자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아갔다. 왼쪽 뇌경동맥에서 동맥 협착증을 발견했다. 바로 이곳에서 플라크 일부가 날아가 뇌혈관까지 막았던 것이다. 시술은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경동맥까지 카테터를 밀어넣은 후 이루어진다. 먼저 충경동맥과 외경동맥에 풍선을 넣어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액을 일시적으로 막는다. 이 풍선은 스텐트 시술 중 떨어진 혈전이 뇌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후 협착증이 발견된 뇌경동맥에 스텐트를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힌다. 스텐트가 설치된 후에는 떨어져 나온 플라크와 혈액을 모두 빨아들여 혹시 생길지 모를 위험을 예방한다. 시술 후 넓어진 경동맥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경색 재발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실 저희들도 100% 안전하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숙련된 의사들도. 그 다음에 지금 좀 늦게 합병증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시술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지만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 그러지만 더 정확한 용어는 뇌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못한다는 뇌졸중인데, 이거는 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망가져서 생긴 병입니다. 일단 뇌졸중의 특징은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막히고 피가 안 가는 것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고, 혈관이 터져서 뇌의 피가 고여가지고 뇌 기능을 못하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앞에 봤던 환자처럼 이제 어떤 요인으로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차다가 보면 어느 시기에는 이 동맥경화에서 갑자기 이제 혈관이 꽉 터져가지고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이렇게 큰 뇌경색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이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는 아까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는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진 환자도 요즘 약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건데요. 고혈압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심장질환이 있어서 항질환, 항응고제나 그다음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이렇게 뇌출혈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빨리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동맥경화인데, 이제 혈관벽이 이렇게 기름이 차고, 혈관벽 속으로 기름이 들어가고, 그 기름이 들어가면 이게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사실 동맥경화라는 게 시작이 되면은 한 혈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전신의 혈관이 다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혈관이 유독 더 심하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혈관이 묻나 머릿속 혈관이 문제가 먼저 심하게 생기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혈관이 심하게 좁아지면은 심근경색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고, 혹은 다리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썩는 환자들도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졸중이 이 동맥경화가 있을 때 물론 가장 좁아진 혈관을 뚫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부분 동맥경화가 있는 아직은 막히지 않은 다른 혈관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약물 조절하고 담배 피지 말라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뇌졸중 심장질환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건 전 세계적인 거고, 지금 내일이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의 날이라고 이제 정해진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시기가 뇌졸중이 제일 흔하게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날이라고, 또 스트로크 데이라고 이렇게 지금 잡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초에 1명,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전 세계에서 뇌졸중으로 1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병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 병원에 왔을 때 사실 굉장히 빨리 치료하고, 그리고 지금 치료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보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고, 이런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뇌졸중 사망률이 그만큼 더 잘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20분에 1명씩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학회,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뇌졸중이라는 사망률은 사실 이제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잘하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러면서 이제 사망 그 다음에 또 급성기 치료 이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잘 밝혀지면서 잘 치료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뇌졸중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뇌졸중 발생률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초기 치료를 잘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사망률을 사망한 예수를 이제 사망 예수를 특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는 더 이제 다시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뇌졸중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남아가지고 건강한 삶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젊은 사람일수록 장애가 남아가지고 장애가 남아서 20년을 산다든지 30년 살다고 했을 때 그 건강한 삶을 어느 정도 앗아간다는 것, 그 젊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직장을 못 다니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되느냐,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도 잘 회복되느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강연 이렇게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뭘 뇌졸중이라고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에서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뇌졸중 증상이 맞는 게 뭘까요?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3번이 제일 많네요. 4번, 5번. 불행히도 다 아닙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거는 혈액순환보다는 손가락, 발가락을 담당하는 작은 신경이 당뇨병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돼서 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은 일을 많이 하면 여기서 수근관 주근에서 신경이 여기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린 경우도 많고요. 시린 것도 이건 또 말초신경이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뒷목이 뻐근한 거는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게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항상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부터 보여줘서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이 물리치료사 분들께서 이제 시연을 보여줬다시피 목하고 어깨를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래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누워가지고 비계비고 이렇게 텔레비를 본다든지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있을 때 목하고 어깨 근육이 굳어졌을 때 이렇게 뻐근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운동을 통해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거고요. 아프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혈압이 높아서 뒷목이 뻐근한 경우는 거의 매우 드뭅니다. 그 다음 여기 실룩실룩 거리는 거는 눈꺼풀이 떨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은 잠을 못 자거나 누구나 한테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안면 연촉증이라고 해서 눈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면신경이 손상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손 떨리는 거는 파킨슨병에서 떨리는 수도 있고 그 다음 진전증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떨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연세 드시면서 가족력이 조금 잘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중풍이 아닙니다. 손발 떨리는 게 중풍으로 이게 중풍으로 인지된 게 한눈에서 이게 떨리는 걸 바람풍으로 해서 풍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을 다시 정리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갑자기 두 배로 보이거나 갑자기 한쪽 편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기 쉬운 게 이제
웃어보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경우 안면마비랑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또는 이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반신마비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지는 뇌졸중 증상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팔을 쭉 뻗고 뇌졸중 의심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법이 팔을 쭉 뻗고 그 다음에 팔이 마비가 있으면 한쪽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손 쥐어본다든지 한쪽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이제 어눌해졌거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전에랑 달리 갑자기 이분이 말을 하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뇌졸중의 어느 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지러움증인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은 근데 굉장히 흔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나빠지는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지러움증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 혈압이 떨어져도 배 빈혈이 생겨도 배가 아파도 어지러움증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 생길 수 있대. 사실 어지러움증만 딱 생겼다고 해가지고 뇌졸중을 바로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지러움증이 그러니까 이렇게 뱅뱅 도는 어지러움증과 함께 걸어갈 때 한쪽으로 계속 쏠리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그다음 말이 둔해지거나 이제 지금 이런 동반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못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는 뇌졸중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컨디션 나쁠 때 좀 약간 어찌러찌하다 이거 가지고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거고 그 다음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생전 경험하지 못한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은 응급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머리 아프던 사람 또 아픈 거 그건 절대 응급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망치로 뒤통수한테 팍 때렸을 때처럼 이렇게 아파서 갑자기 그러고 상당수는 이런 경우에 이 초기에 의식 소실이 있거나 갑자기 의식이 멍해졌다가 좀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라면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건 뇌출혈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마비가 생겼다가 5분 내지 10분, 20분 내에 이렇게 다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좋아졌으니까 다음날 아니면 한 달 뒤에 병원 간다? 좋아졌더라도 바로 병원 오세요. 마비가 생겼으면 좋아졌더라도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마비가 생기고 두 번째 생겼을 땐 안 좋아지고 완전히 마비가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뇌졸중 의심되는 소변이 발생했다. 그러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응급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왜 생기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담배.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아직까지는 흡연율이 특히 남성 흡연율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담배를 나눠줬잖아요. 군에 가셨던 분들. 저도 훈련 받을 때 담배를 나눠줬고 쉬는 시간을 흡연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담배를 피웠던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비만해지면서 당뇨병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특히 쉽게 뇌졸중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뇌졸중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70, 80대 되면은 고혈압, 당뇨병 없더라도 뇌졸중 위험성 어느 정도 저도 지금 이제 뇌졸중 위험성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나이거든요. 10년 뒤면 2배 되고 20년 뒤면 지금의 4배가 되고 이렇게 나이 계속해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가 조금 더 잘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들이 술, 담배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밖에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족력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 가능한 뇌졸중은 이 위험 요인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한번 지금 이제 환자분들 중에 아직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혈압약을 늦게 먹어야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혈압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살이 찌고 스트레스도 많고 짠 거 먹고 이래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그게 크로니치 기간이 길어지면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체중을 빠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몸 상태가 건강해지면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약 끊으면 돼요. 근데 혈압이 높은데 그냥 함부로 혼자 못대로 끊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혈압이 이제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약 끊는 거는 우리가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현재 치매가 제일 걱정되죠.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 예방 유일한 방법은 혈압 조절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무슨 약 나눠주는 거 쓸모없습니다. 지금 그 치매 예방이 아니라 치매가 있는 환자들 기억력을 좀 도와줘서 생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약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치매 예방법이 없습니다. 뇌졸중 예방하는 것, 그 다음 고혈압 조절 잘하는 게 아직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가장 아직까지 유일한 치매 예방법이 혈압 관리니까 특히 젊었을 때 혈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혈압 관리 전혀 안 하다가 70, 80대에서 혈압 엄격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치매 빨라집니다. 뇌혈관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혈압만 떨어뜨리면 뇌 손상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뭐 되더라도 이제 혈압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바로 관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고혈압 있으면 빨리 가서 혈압 조절하기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흡연인데 지금 이제 갈수록 담배 피기 어려운 환경이 됐죠. 지금 이제는 이제 길거리 가서 담배꽁초 흔들면서 이렇게 이제 피고 있으면 걸어 다니면 이제 눈총 받죠, 그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이제 담배 피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건 건강한 환경입니다. 사실 흡연이라는 게 환경적 요인이 커요. 내 동료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담배 막 피워대다가 미국 가면 담배 안 피워요. 왜냐면 미국 가서 담배 피면은 피려면 어디 가서 피워야 되느냐. 유색인종들, 청소부들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담배 피워야 되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사라고 연구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담배 피는데 뒤쪽에 그래서 피워야 되기 때문에 담배 피면은 미국에서는 좀 하층 분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못 피워요. 그러다 안 피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안 피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회식 자리에 가면 또 피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만큼 담배라는 게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혼자서 끊긴 힘든데 같이 해주면 담배를 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담배도 끊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은 참 어렵습니다. 당뇨병은 뇌졸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엄청 관리를 전혀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약간 관리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사실 당뇨병으로 뇌졸중 예방이 안 됩니다.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조금 건강한 식생활에서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혈관 장애가 이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뭐 뚫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그 다음 술을 많이 마시면 부정맥이 심장 근육이 손상이 돼서 부정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기 진단하고 그다음 빨리 항응고제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거는 요즘 이제 약물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기검진 국가에서 권하는 정기검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조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비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고도 비만이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 애들이 문제죠. 그다음 운동은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고 술
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술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뭐 뇌졸중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통계 분석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술은 한 잔이라도 마시면 뇌졸중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더 건강합니다. 골고루 잘 드시라는 것. 그 다음에 코골이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나오면 비만해져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위험인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위험인자가 많으면 정기검진을 통해 가지고 의사랑 상담해서 지금 이제 적절한 검사를 하면 되고 위험인자가 적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뇌졸중과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이런 위험인자, 인지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정기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지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나는 뇌졸중 위험인자가 무엇이 있느냐. 또 한 번 검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상태가 바뀌어서 없던 당뇨병, 없던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기검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조절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특히 낮에 햇빛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이제 잘 굳어진 체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서 산보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이나 이제 골관절 이 병 생기는 거 예방에도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식사 습관인데 골고루 잘 드시는 것. 그 다음에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은 빵하고 떡하고 과자는 그 다음 믹스커피 절대 드시지 마세요. 믹스커피는 추구에 안 했었는데 요즘에 믹스커피를 워낙 거기에 이제 당을 올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빵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옛날에 떡하고 달리 떡 맛이 많이 바뀌었죠. 설탕하고 소금 엄청 넣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 젊었을 때 먹던 떡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그 혈당 요즘에 시중에서 파는 떡들은 워낙 설탕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사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자는 당연한 거고 빵도 지금 사실 그 유럽에서 식사용으로 먹는 빵은 좀 덜한데 우리나라에서 맛있게 만드는 맛있는 빵들은 사실 거기도 설탕,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이 더 건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안 마시는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안 피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담배 피더라도 길거리 가다가 가래 팍 뱉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래가 자꾸 여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뱉는 건데 사실 그거는 보면은 외국인들 보면 인상 찌푸리는 그 굉장히 무리한 일이거든요.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정말 지저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안 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이제 뇌졸중 이제 홍보 캠페인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담배가 뇌를 태워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했었고 그다음 이런 것들 이제 뇌졸중 증상을 숙지한 다음에 의심되면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나이 뇌졸중 치료법 여기 하나라도 있나요, 이 중에서? 이거 다 아닙니다. 손을 따는 건 그 다음 옛날 한방에서 구급 처방인데 우황청심환 뇌졸중 생겨서 잘 삼키지도 못하는데 우황청심환 했다가 폐렴만 걸립니다. 침 놓는 시간에 침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 젊었을 때 제 나이 또래 이제 경희대 한의대 나온 친구랑 손잡고서 뇌졸중 환자들 침 놓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굳이 돼버렸는데 사실 아직은 뭐 그래도 그거 보고 하면 침 놓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다른데 니들 연구작물에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또 그 효과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119 전화를 걸어가지고 응급실 갈 수 있도록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그 남는 시간에 뭐 환자가 숨을 잘 쉬나 아니면 토하는데 혹시 음식물이 넘어가지는 않나 아니 다친 데 불편한 자리를 이렇게 있어서 어깨나 이런 데 다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편안하게 해주고 넥타이 같은 거 뭐 재는 게 있으면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한 119 구급대 오면은 태워가지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게 뇌졸중 의심이 되면은 발생했다 생각하시면은 가능한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응급실로 오는 것이 그래서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이제 그런 기관들을 전국에 40여 개 인증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다 인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우리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좀 미리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이 병원 주변에 있으면 예를 들어 송파구에 쓰러져서 우리 병원 오시고 저기 뭐 김포공항에서 쓰러졌는데 우리 병원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에 그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들을 미리 알아뒀다가 내 주변에 그래서 의심되는 환자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1분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는 겁니다. 왜냐? 해줄 게 많거든요. 늦게 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빨리 하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 뚫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막혔을 때 요즘 뚫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뚫어줘도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됩니다. 심지어는 늦게 뚫어주면 피가 늦게 뚫어주면 터져버려요. 터지면 더 나쁜 경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 찍고 CT를 찍고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게 뚫어졌을 때 터질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혈전 쫙 뽑아내는 그런 장치들도 충분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해주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치료를 제대로 받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서 1년에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3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혈전용해제를 투여받는 사람은 60~70명 정도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 뇌졸중 환자 일부만 와도 이런 실수를 해줬을 때 도움이 안 되고 터져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용해수를 시도하면은 안 했던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증도가 증가되면은 폐렴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유장이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비가 어느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덜 마비가 생기는 것, 조금이라도 빨리 걷게 되는 것이 외우를 좋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초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실 오면은 뇌졸중 환자들 급성기, 그것도 몇 시간 이내에 온 환자들만 해당됩니다. 늦게 온 환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에 거적 깔아놓고 누워있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근데 빨리 온 환자들은 침대로 따로 모십니다. 왜냐? 빨리 치료해줘서 환자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환자는 따로 침대에 비워놨거든요, 하나.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빨리 치료, CT도 먼저 찍고 모든 환자 다 제끼고 먼저 다 치료해줘서 좋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받으신 분들 여기 벌써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늦게 오면 그런 혜택 못 받아요. 딱 다른 환자랑 똑같이 기다렸다가 똑같이 CT 찍고 MR 찍고 되면 입원하고 아니면 딴 병원 가고 그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 병원 응급실 복잡한데 우리 빨리 입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뇌졸중 의심될 때 빨리 오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입원시켜서 치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이 응급실이 아무리 복잡했다 하더라도 증상 발생한 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내면은 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든 해결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은 사실 이제 건너뛰었던 것들이 빨리 왔기 때문에 그 환자분도 119 타고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즉 혈전 용요술 해가지고 환자가 좋아지는 과정을 몇 년 전에 이제 동영이에서 찍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에 놀러 가 있는데 마비 생겨서 우리 병원 오면 돼요. 그죠? 일단 뇌졸중 시인되면 거기 가까이에 있는 뇌졸중 치료 가는 병원들을 거기를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뭐 초기 치료가 잘 돼서 필요하면 우리 병원으로 뭐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후송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병원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급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소뇌경색이나 이런 경우에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구역질 나고 토하는 경우 많은데, 토하는 환자를 그냥 똑바로 눕혀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기도를 막게 돼가지고 큰일 나죠. 폐렴이 잘 돼야 폐렴이가 아니면 기도 막아가지고 내가 심장이 먹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이 토산물이 이제 밖으로 다 흘러내도록 해주는 것이 주변 가족 해주기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119 오는 사이에 시간이 남는다면 남는 사람은 이렇게 일부는 도움도 이제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환 같은 것들은 시간 남더라도 하지 마시고요. 주무르고 이런 거는 그거는 관절이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119에 전화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졸중이 빨리 병원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뇌졸중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또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의료진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환자의 상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만나 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